네,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밤 9시 2분의 퀘스트고요. 네, 제가 방송할 때는 이제 최소한의 무소음 선풍기만 딱 틀어야지 잡음이 안 들어가니까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사 주신 분들, 대동사인님 반가. 오즈의 맙소사 반가. 써니 반가.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방송하려고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는 우리 고양이 볼트가 바깥에서 지금 장난감으로 툭툭 문을 때리면서 문 열어달라, 같이 좀 놀아주라, 아빠 왜 오늘 안 놀아줬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빵집 사장님들 속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제목은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왔고, 빵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뭐 이렇게 뭐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슈카에 대해서도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오늘 장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조금 편하게 앉는 자세를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제 소개는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전방에 힘찬 좋아요 발사,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래 더 많은 빵집 사장님들이 보시고 속이 좀 풀리실 거 아닙니까? 제가 무지성으로 까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빵집 사장님들이 보셔도 오늘 와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빵 산업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세계 견문로 구독 좋아해 주시고, 지금 손흥민 선수 덕분에 10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세요. 한 번 더 날려드렸고요. 30분에 이제 신규 감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제 주식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서비스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중간보다는 제가 흐름이 끊기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질문 주세요 할 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슈카 논란. 제가 슈카보다 형입니다. 형이 정리한다잉. 너무 무겁지 않게, 또 무겁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적정한 선에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 장사의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전 직장 다닐 때 이제 석영 회장님이 내려주셔서 읽었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인데요. 장사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 있고, 슈카의 이제 아쉬운 점을 좀 재현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슈카 팬들이 오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슈카 팬인데 왜 슈카 깔려고 그래요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저도 슈카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슈카에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죠.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이런 점은 또 큐이스트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니님 세계 견문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빵집은요, 자영업 중에서도 힘든 난이도로는요 최상급에 들어가고요. 5년, 솔직히 1년 버티기도 쉽지 않은데 5년을 버티기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 요즘 뭐 wanna be golden 노래 뭐 캐대언 나오잖아요. 진짜 골병든도 있더만 짝퉁으로. 골병든은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공장 같은 비유를 하자면 소규모 공장이 우리 동네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하면 배럭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빵을 받아다만 파는 게 아니고 구워서 파는 비중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자, KBS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4월 28일 기사인데요. 성심당 매출은 2천억 원인데 빵집 폐업률은 역대 최대. 왜 그럴까요 하고 영상이 있는데 오늘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해 문 닫은 빵집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3,500여 곳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요즘에 슈카에 하는 그 약간 행태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빵집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 그럼 먼저 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슈카는 성역인가? 마치 예전에 백종원을 비판하면은 막 이렇게 그 팬들이 막 저기 했던 것처럼 비판하면 안 되는가? 저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 저는 슈카 팬이니까. 전 슈카 라이브 할 때 슈퍼챗도 여러 번 쐈어요. 자, 뭐 여기 우리 글로우 서울이라는 빵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빵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빵 관련된 슈카 영상은 제가 7개 정도를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백종원화 되어 가려는 지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슈카가 361만 유튜버기 때문에 이제 공격당할 것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디펜스를 잘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가격이었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같이 나온 김성애라는 친구가 78년생이고 슈카 79년생인데 이 친구가 보니까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게임 방송인이었더라고. 그래서 막 까불까불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선을 많이 넘어. 그 빵집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열받을 만한 멘트 같은 걸 막 날리는데 제가 볼 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알면 그렇게 말을 못하지. 막 날려 그냥 드립을. 이거 봐요. 그냥 멘트를 막 날려. 대한민국 제빵업계 경로하여 붕괴하고 떨치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잘 몰라서 그래. 게임 방송인이잖아. 실물 경제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저도 쪼크로 받겠습니다. 사령관은 너희들에게 붕괴해서 일어났다. 하하하. 사령관이 조금 형이잖아, 그죠? 자, 슈카월드가 채널이 2개가 있어요. 슈카월드가 있고 슈카월드 코믹스가 있었는데 슈카월드 채널 코믹스 이름이 최근에 머니 코믹스로 며칠 전에 바뀐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거의 예능이고 제가 좀 전에도 라이브 지금도 하고 있을 걸 보고 왔는데 리스테린 뭐 이렇게 목 뭐냐 그 구강 청결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 팔고 뭐 막 까부는데 욕도 많이 하고 좀 많이 가볍고 좀 날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는 가. 그 채널을 살리려고 120만 구독인데 동시 접속자가 3,700명이야.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너는 뭐 구독자 수 13,000명이면서 슈카를 까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다루셨어요. 슈카 팬이 오셔갖고 제 영상에 너는 슈카처럼 360만 채널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서 뭐 슈카를 비판하냐 해서 제가 지워버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백종원이 자꾸 텐상하는 거예요. 저는 슈카가 오늘 제 영상을 어떻게든 볼 리는 없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하기 전에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내용에 다 자문해 드릴게요. 무료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슈카도 조금 전 라이브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빵을 판 게 문제였다. 머니 코믹스가 이게 예능이 다큐를 다루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다고 봐요. 자, 제 썸네일을 갖고 왔어요. 이런 썸네일들을 계속 올리면서 어그로를 잔뜩 끌었는데 어제 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사과한 거 뭐 나오면서 뭐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또 분류할 때는 일개 유튜버예요? 그런 건 안 돼요. 유튜브 업계에서는 대기업이에요. 슈카는 싫든 좋든 이 빵 얼마게 싸고 맛있네. 그리고 이 개이 새끼는 좀 부르지 마라. 홍석천이 이 새끼 이거 라이브 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PD를 쳐다보더니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되게 막 호감을 나타내고 막 난 그런 게 너무 더러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개이 새끼는 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 새끼 더러워가지고 진짜 저는. 전 게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더러워 이 새끼. 이 새끼 왜 부른 거야 이 새끼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종수라고 그 글로우 서울 대표님이고 ETF 베이커리 대공개 뭐 사이버 보부상 그래서 요즘 홈쇼핑처럼 막 뭘 팔고 있어. 근데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홈쇼핑도 잘 알고 일가견이 있어요. 전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렇게 막 홈쇼핑처럼 판다고 판매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닌데 지금 경제학과 출신이라 그런가? 나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애들은 결이 많이 달라요. 경영학과 출신들은 되게 실물 경제에 좀 이렇게 다가가려는 좀 그런 스타일이 있고 경제학과 애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 슈카가 경제학과라 좀 그럴 수도 있어. 본인 입으로 자꾸 이렇게 실토를 해요. 저 영상 하나 만드는데 요번에 몇백만 원 외주 제작 주고 제작했고 뭐 어그로 다 끌어놓고 이제 어저께 얘기할 때는 제가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좀 관심을 받는 게 뭐 이거는 조금 비겁해 보였어요, 솔직히. 일개 유튜버라는 얘기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 적은 사람들이. 361만 구독자 수 유튜버가 일개 유튜버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마이크로 0.0001개 유튜버냐? 361만 일개 유튜버라. 정부 초청도 받고 이것저것 많이 누렸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전 그리고 좋았어요. 왜? 슈카가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3프로TV가 말도 안 되는 상장하려고 할 때 3프로TV에 떨어져 나올 때부터 제가 그전에도 좋아했지만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 그래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슈카월드 영상만 공유한 게 지금 몇백 건이 돼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그럴 때는 일개 유튜버라서 사양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안 할 거잖아요. 그때는 361만 유튜버라 초청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자, 이런 썸네일을 보는 빵집 사장님과 종사자들의 기분은 과연 좋았을까요? 엄청 힘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희화하고 웃고 떠들고 그 게임 방송인 김성현 씨 불러다가 그렇게 막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했으면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슈카가 어저께 이런 말도 했더라고. 그 사과하면서 자기가 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해서 근데 슈카님 그렇게 사과하지 말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사과가 좀 진정성이 많이 안 느껴지는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조금 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런 건 짜친 변명이고 사과를 하는데도 히덕거리면서 하던데 사과를 할 거였으면 진짜 제대로 하셨어야죠.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카님이 이제 그 최근에 7번째 영상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글로우 서울 대표하고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싼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싸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슈카님이 왜? 슈카님이 이제 이런 실물 경제를 뭘 다뤄본 적이 없으시니까 프로모션 기획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실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티가 이번에 너무 많이 났는데 이해해요. 근데 요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주식이 아닌 디저트로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왜? 주식으로 빵을 먹으면 싼 빵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전 직장에 있을 때 경영주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본사는 많이 남으시면서 엄살은.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많이 남는 매장도 있고 적은 매장도 있는데 슈카가 얘기한 것처럼 판매량이 많은 매장이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남고 판매량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매장일수록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매장 그 경영진분들한테 손익 계산하는 걸 제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익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내 매장에 이번 달 수익이 얼마 났는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매장별로 데이터를 다 정리해가지고 사장님들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하셨고 놀라셨어요. 아니 매장을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1000개 매장을 다 들여다봤으니까 아는 거지. 자, 슈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 좋아요. 근데 마진이 똑같이 100원일 때 판매량이 100개일 때는 이익이 10,000원이고
청계일 때 이건 이제 경제학도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손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슈카님 죄송하지만. 자, 제가 이제 창업 설명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는 요즘 이슈가 많아갖고 안 갖고로 하다가 그래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뚜레쥬르 홈페이지에는 이 매장이 딱 이렇게 비주얼이 나와 있고 창업 설명에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빵집은 보통 요런데 프랜차이즈는 창업 설명회를 한 달에 2번 정도 해요. 격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오픈 안 하시더라도 자영업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번씩 가보셔도 좋아요.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갈 필요가 없지만 가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다. 여기 파리바게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가 계산부터 해봅시다. 누구도 수긍할 수 있게.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이제? 그리고 원가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력이 안 되면 빵집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쳐 죽어요. 거의 노가다요 노가다. 새벽 5시에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단계별로 잘 따라오십시오.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아이고 이거 옆에 이제 첫 페이지부터 하나 틀렸네.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자, 최저시급이 지금 뭐 9,600 얼마인가 만원 가까이 되죠, 그죠? 근데 거의 아침 5시부터 3명이 다 일한다고 치면 15시간에서 3명 하면 45만 원을 우리가 매일 그 급여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45만 원은 최소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3명 중에 사장님 포함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이건 벌어야죠. 자, 슈카님이 소금빵이 미끼 상품이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가정을 안 했을 텐데 남는다고 4번 얘기했어요. 그 7개 영상 중에. 마지막 그 예전에 명상 어저께 해명 영상인가 거기서만 마지막에 조금 이게 뭐 미끼 상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 미끼 상품이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대략 소금빵을 990원에 파는데 실제 이렇게 팔리진 않지만 마진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소금빵만 갖고 마진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0원으로 책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슬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50원, 200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썼습니다. 200원으로. 자, 그러면 45만 원을 벌려면 빵 하나 팔 때 200원 남으니까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250개를 팔아야 돼요. 근데 슈카가 뭐라 그랬어요? 희한하게 슈카가 하루에 2000개 정도 팔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슈카는 이 빵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진이 좀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정한 가정은 인건비만 가져가는 거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매장을 실제로 오픈을 해봅시다. 팝업 스토어가 아닌 실제 파리바게뜨 같은 거 아니면 개인 매장 오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고 제가 비용을 좀 적게 잡았어요. 더 크게 잡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 마진 돈을 벌기가. 인테리어 비용 실제 1억 갖고 택도 없어요. 1억 5천 2억은 들어가는데 1억을 했어요 그냥. 자, 제빵 오븐기 이런 거에서 6천만 원 정도 잡았고요. 냉장고에 집기 뭐 테이블 어쩌고 뭐 그 우리 그 캐노피라도 그러고 뭐 테이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의자도 있고 한 1,000만 원 잡았어요 다.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 정도 되는 매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파리바게뜨 매장이 너무 조그만 데를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아파트 앞에 상가에 그 한 칸짜리 매장 갔을 때 거기도 매장은 작아도 입지들이 좋기 때문에 보통 400만 원은 가요. 자, 그리고 전기료, 수도, 광열비, 기타 월 한 100만 원 잡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더 드는데 100만 원만 잡았어요. 자, 4번.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매장 오픈하는 거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오늘 공부가 진짜 많이 될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옆에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빨리 와서 보라 그러세요. 혹시 지금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세요. 왜? 프랜차이즈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테리어 오븐 등 기계는 5년에 한 번 정도 인테리어도 좀 새로 해야 되고 오븐 기계는 거의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이고 제가 금액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냉장고에 집기는 그대로 쓴다고 가정한 거예요.
1억 6천만 원을 60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매월 267만 원을 비용으로 떨어야 되니까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비용도 건져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아까 인건비하고 이 비용 못 건지면은 그냥 빚더미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참고로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그냥 시간만 가도 그냥 나가는 비용이에요. 자, 5번 이제 변동비 계산 들어갑니다. 변동비. 아까 고정비였고요. 월세 400만 원, 전기료 100만 원, 인건비 3명 퉁쳐서 그냥 한 330 잡고 1000만 원만 할게요. 그리고 사장님이 무슨 월급이 330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1500만 원입니다. 이러면 400, 100, 1000에서 1500만 원. 변동비 1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변동비 15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 매월 나가야 된 비용이에요, 이거. 거기다 월비, 아까 고정비를 월비용으로 전환했죠? 267만 원 더하면 1767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답답한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빵을 얼마나 팔아야지 저 1767만 원을 남기면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벌써 숨이 턱 막히실 수 있는데 좀 더 지나면 더 턱이 막힐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 비용을 최소한 남길 수 있도록 판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여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빵집은 매월 이 금액 이상을 남겨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소금빵 990원 슈카님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마진 2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1767만 원을 마진 200원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8,350개가 나옵니다. 그걸 30일로 나눠주면은 하루에 2,945개를 팔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2,250개 정도였는데 비용이 추가되니까 이제 그걸 남기려면 2,945개를 팔아야 돼요. 슈카가 하루에 팝업으로 팔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1000개가 많아요. 자, 30일 동안 2,945개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12시간 오픈한다고 가정할게요. 매장은 준비는 새벽부터 하시지만 뭐 빵집이 요즘에 오전에 뭐 9시에나 10시에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시쯤 열어서 10시에 닫든 9시에 열어서 9시에 닫든 그건 매장이 조금 약간 그 클로징 타임은 조금 자기네들 유도를 갖고 하거든요. 동네 상권에 따라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제가 오늘 양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시간당 그럼 12시간 나누면 시간당 245개를 팔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시간당 250개를 팔려면 한 사람이 빵을 5개만 사도 5525에서 1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돼요. 카운터에서. 조만간 쿠팡이나 김무님, 조만간 쿠팡이나 컬리에서 자체빵 만들겠네. 자영업 하지 마요. 빵값 너무 비싸. 김무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시면 빵값이 너무 비싸다고만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내용도 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빵집 사장님들도 지금 억울한 게 엄청 많고 우리나라가 왜 빵값이 비싼지를 여기저기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파셜로 파편적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오늘 결론을 다 끝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오늘 제 방송에는 태클을 못 달 거야 아마.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자, 시간당 245개를 팔아도 이 빵집 사장님은 본인 인건비 330만 원 외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걸 팔 수 있다고 하여도 투자한 금액도 있는데도 그냥 인건비 330만 원 받을 거면 차라리 뭐 쿠팡 배송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걸로 벌면 되지. 투자비 없이. 자, 그런데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빵을 88,350개 팔려면 그냥 주둥이로 그냥 팔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저는 지식 컨텐츠니까 재고는 없잖아. 근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재료. 그러면 마진이 200원이니까 990원에서 200원 빼면 790원이 뭔가 사오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88,350개에다 790원 곱하면 7천만 원이 나와요.
운영 경비만 7천만 원이 매달 굴러가야 되는 거야. 저 인건비 딱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 파는데도. 그럼 7천만 원은 이거 수익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돈이 막 넘쳐나 가지고 장사할까요? 자, 제가 아까 이자를 안 넣었나? 뭐 이자는 그냥 안 넣을게요. 이자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원가는 7천만 원이지만 이걸 소비자가로 판매를 하면 8,700만 원 매출을 해야지 내가 월 330만 원 가져갈 수 있어. 소금빵만 팔면. 패컬트님, 일단 우리나라 빵값이 비싼 이유는 제가 읽으면서 잠깐 쉴게요. 지금까지만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렇다면 해외 빵값은 훨씬 저렴한 걸까요? 네, 그 펄러시라는 이름 같은데 제가 좀 이게 제 자리에서 좀 글씨가 멀어서 제가 노안이 있어서 그 부분도 외국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기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요즘 기자들 중에 기획기사 쓰는 사람 봤습니까? 경제기사 같은 거? 다 그냥 외국에서 나온 거 받아쓰기만 하지. 기자들이 오늘 제가 하는 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써니님이 이거 하나 더 읽고 진도 나갈게요. 해외빵도 밀가루 위주의 주식용 빵값이 싼 거지 대충은 비싸죠. Absolutely right. 써니님 말하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카드 수수료를 제가 1.5%만 잡았습니다. 130만 원이요. 130만 원. 물론 카드 8,700 중에 현금 결제도 있지만 거의 요즘 뭐 7, 80% 카드 결제 하니까 요 뭐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이죠. 자, 세금은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제가 볼 때 세금 150에서 200은 나오는데 100만 원으로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기장 맡겨야죠. 한 30만 원, 50만 원 들 겁니다. 자, 이게 충격적인 한방인데 여태까지 봉급장이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값이 높으신 분들이 제 설명을 드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정직원으로 만약에 고용을 해서 3년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3년마다 한 번씩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33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직원들이 3년 있다 퇴직하면 얼마가 나가냐. 이렇게 상황극 해볼게요. 사장님 저 죄송한데 몸이 안 좋아서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어유 그래? 그럼 지금 9월 2일인데 언제쯤 그만두려고 그래? 보통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 멀리 안 봐요. 사장님 저 죄송한데 9월 말까지 좀 다니고 싶은데요. 네, 펠러시님이 말씀한 게 맞는데 제가 이거 아까 처음에 가장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슈카가 남는다고 얘기해서 한 거예요. 슈카가 그냥 미끼 상품이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가정을 안 한다니까. 근데 이 가정을 조금 완화시키면 나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명의 퇴직금이 1,000만 원이란 뜻이 아니에요. 3사람이 교대로 3년마다 한 번씩 그만두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니까 최악의 경우에 직원 오늘 3명을 직원 2명이구나 참. 직원 2명을 뽑았어요. 이 친구들이 3년 뒤에 똑같은 날 같이 퇴직하면 사장님 저희 둘이요 9월 말자로 그만두고 싶어요. 몸이 아작이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달 말엔 못 줘도 그 다음 달이라도 금액이 크니까 2천만 원을 생돈이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 제가 3명으로 잘못했으니까 좀 나누면 되겠네. 2명이니까 50만 원, 55만 원 정도는 매달 충당을 시켜 나가야 퇴직을 할 때 줄 수가 있지. 이 충당금을 안 쌓아놓으면 퇴직할 때 돈을 못 줘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이자 적어놨네. 7천만 원 대출 5% 이자 월 30만 원. 카드 수수료 130만 원. 뭐 세금 약 150, 기장비 30, 퇴직 충당금 40 하면 아까 여기서 30만 원 빼면 추가 비용이 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시간당 245개를 팔아도 이 빵집 사장님은 본인 인건비 330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아까 제가 4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나을 텐데 여기에는 가정이 실험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빵집이 이렇게 빵을 많이 팔 수 있고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슈카가 지금 그거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펠러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그 부분까지는 복잡해서 설명 안 드릴 건데 각 제품별로 원가가 다 달라요. 어떤 빵은 많이 남고 어떤 빵은 적게 남고 마치 뭐처럼 화장품으로 잠깐 비유 들어드리면